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과 외국인들을 방패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도 유학생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지만 전투가 거듭될수록 네오나치와 싸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특수 군사작전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임무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위협받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민족이라는 신념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 일부가 히틀러와 대적해 싸운 러시아 대조국전쟁에서 스테판 반데라처럼 나치 독일의 주구가 됐던 자들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과 중립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립은 나토 가입 의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푸틴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밖에는 전쟁을 멈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파괴를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푸틴의 다음 목표는 발틱 국가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발틱 3국 다음에는 몰도바, 조지아, 폴란드, 그리고 베를린 장벽까지 러시아가 밀고 갈 것이라면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싸우지도 목숨을 바치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있다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 개시 후 세 번째로 푸틴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미디어들은 마크롱 측근을 인용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롱의 측근은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은 것으로 마크롱이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에네르호다르시의 자포리지아 핵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전 세계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지아 핵발전소는 유럽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력 수요 4분의 1을 공급합니다. 원자로가 6개인 대형 발전소입니다. 체르노빌이 원자로 한 기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은 러시아군이 사방에서 포격을 하는 바람에 발전소에 불이 붙었다면서 폭발할 경우 예상되는 재앙은 체르노빌의 10배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는 전쟁이 발발하면 적국이 우선적으로 장악하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러시아군이 핵발전소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인간 방패를 구축하며 방어하려 했습니다. 체르노빌보다 규모가 6배나 큰 핵발전소에 불이 나도록 러시아가 포격을 가한 것은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버릴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민간인들이 인간 방패를 형성한 것도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과 부적인 점, 그리고 포격을 받으면 수백만 국민, 나아가 전 유럽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넘겨줘도 될 텐데 어쩌다가 러시아군이 포격을 하는 상황이 됐는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발전소 분포도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는 자포리지아 발전소는 남부 크림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저 유명한 체르노빌은 러시아 국경 부분에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게 체르노빌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방사능에 오염돼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핵발전소인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교전까지 벌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확보를 위해 그랬다는 설명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체르노빌의 체르노는 검다는 의미입니다. 지리 시간에 배우는 러시아의 체르노젬은 검은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인 이유도 체르노젬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토양이 비옥해 아무거나 심어도 막 자라는 복받은 땅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 여러 곳에서 대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체르니히프에서는 러시아군이 민가와 학교를 공습해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도 맹공격을 가해 민가와 경찰서 등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영국의 정보당국은 키예프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장비 행렬이 키예프 30km 거리까지 접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청은 전투 능력을 상실한 러시아 북부 군구가 대오를 정비해 키예프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유류 보급의 문제 때문에 전차, 장갑차가 도로에 줄지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진군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 차량에 길을 내주며 양보를 하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슨 이런 매너 있는 전쟁이 다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로 진군하는 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에는 V 표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측이 교량을 모두 폭파했지만 부교를 설치해 장애를 극복하고 군용 차량들을 키예프 지구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 종류도 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였습니다. 나무 케이스 안에 검은색 탄통에는 엔러, 사브, 버포스 다이내믹스라고 쓰여있습니다. 엔러는 경대전차 로켓으로 대공화기의 명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보포스가 제조하는 병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지원을 약속한 품목인데 이게 왜 러시아 국방부 홍보 영상에 나오는지가 의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노역한 것으로 밖에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1년 번호에 UK라는 표식이 있어 영국산임을 알 수 있는 지뢰도 영상에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장 드미트로 쿨레바는 러시아가 자작극을 연출하기 위해 다연장 로켓을 자기네 쪽으로 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의 전과로 러시아군 소장 안드레 수호베츠키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해 공급을 두절시킨 채 포위 공격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지속된 포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만 추정됩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인도적 재앙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바딤 보이첸코는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의 전기, 수도, 난방을 두절시키고 있으며 교량과 철로를 파괴하는 바람에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피난을 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리우폴 상황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과 같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제노사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니프로시에서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흑해에서 4척의 대형 상륙함과 2척의 미사일정 등 러시아 해군이 오데사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선박에 총격을 가하고 선원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손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흑해 연안 도시 몇 개를 함락시키면 우크라이나는 바다로부터 사실상 단절됩니다. 이제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무자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인들의 저항 때문에 자제했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은 것 같다는 마크롱의 전언처럼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